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속이 빈 근육질 기관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면 골반신경을 통해서 소변을 볼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신호가 혼동돼서 더 조그만 양의 소변이 있는데도 자꾸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럴 때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이게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방광에 압력이 느껴지고 통증이 있고 골반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만성 질환입니다. 통증은 경미한 것부터 아주 심한 통증까지 다양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요인이 관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 사람들은 방광에 상피가 있는데, 이 상피에 뭔가 결함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상피가 누출되면서 마치 그 전기에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소변의 독성 물질이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기여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감염이나 혈관의 림프선의 폐색, 자가 면역 이상, GAG라고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방광벽의 손상, 소변 내 독성 물질, 신경적이나 내분비 요인, 유전적인 이유, 정신적인 요인, 알레르기인데, 이렇게 원인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치료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 신과일, 토마토,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함유된 음료, 탄산음료, 술, 매운 음식, 인공감미료도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90%가 여성이고, 성인 여성의 3에서 6%, 성인 남성의 1.3%에서 발생하고, 나이가 많을 때 40세가 되면서부터 문제를 겪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통증 장애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섬유근육통 같은 다른 통증 장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생리 중이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운동이나 성행위 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증상 중에 가장 괴로운 게 통증인데요. 만성 통증입니다. 아랫배가 아프거나 방광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요도가 아프거나, 근데 이제 소변 후에 통증이 좀 사라지고 다시 또 소변 차면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소변이 자꾸 차이니까 자주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자주, 평균 73cc, 그러니까 보통 한 200에서 300cc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찼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고 소변이 급하고, 밤에도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고 낮에도 여러 번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기분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집중력이 감소하겠죠. 간질성 방광염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폐뇨장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합니다. 소변이 차면서 아랫배가 아프고 치골 위쪽이 아프고, 소변 볼 때 급하고 자주 마렵고 고통스럽고, 소변이 차면서 악화되고, 그리고 통증과 만성 골반통이 있고, 아랫배나 허리, 골반, 요도 통증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골반, 외음부, 질, 항문 사이에 통증이 있거나 성관계 중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음낭, 고환, 음경, 음낭과 항문 사이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조금씩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고, 하루에 어떤 사람은 60번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급해요. 보고 나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줌 싸야 할 것 같은 기분이고, 방광에 궤양이 있는 사람도 한 5에서 10%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면 조금 통증이 완화됩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방광의 통증은 둔한 통증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오줌을 누는 것이 약간 따끔거리기도 하고 심하게 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같은 경우는 만성 요로 감염의 증상하고 유사할 수도 있지만, 감염을 균검사를 해보면 감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이 생겼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는 기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없는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고 이런 자극적인 증상이 있거나, 방광이나 하복부 통증이 있을 때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진단은 초기에는 세균성 방광염 치료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할 경우는 이제 균이 없기 때문에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단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나 배뇨 장애는 있는데 세균이 없다. 이럴 때 확진은 방광경 검사를 통해서 하고, 이럴 때 궤양이 있을 경우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질성 방광염은 배제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광염 증상이 있는데 뭐를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광암, 성병, 신장결석도 배제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 자궁내막증, 남성은 전립선이나 만성 골반통을 배제하고, 소변 검사를 할 때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소변 후에 잔뇨량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거나, 방광경을 봐서 소변에 피가 있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제 방광경을 봤을 때 일단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암이 있는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방광에 소변을 채워서 마취를 한 다음에 액체나 가스로 방광을 채운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이게 치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남성 경우는 전립선에 액을 배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배제 진단을 하는 것이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치료는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게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거고, 수술 치료도 있고 자연 치료로 되기도 하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생활 습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데, 유발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일단 피하고 증상이 완화되는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니까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방광을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 30분마다 소변 보고 싶으면 45분까지 늘리거나 1시간까지 늘리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완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명상, 걷기 같은 것을 하고요. 헐렁한 옷을 입어서 이렇게 압력을 줄이거나 담배를 끊거나, 증상과 음식에 대한 일기를 써서 무엇을 먹었을 때 악화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이 있을 때 2차 치료는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미트리틸린 같은 약이나 펜토산 같은 약, 하이드록시진, 그 다음에 디메틸 설폭사이드 같은 거를 쓸 수 있습니다. 2차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3차 치료를 시작하는데, 마취하에 수술방에서 방광경 검사를 하는 건데, 이럴 때 방광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수액으로 방광벽을 천천히 늘리면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보통 효과는 6개월 미만이고 반복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에 허너스 얼서가 있을 경우는, 궤양이 있을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4차 치료인데요. 신경 자극인데, 신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작은 전기 충격을 신경에 전달하는 장치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혹은 보톡스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모든 다른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체계 억제제를 쓰거나, 수술 같은 방법을 쓰거나, 진통제나 침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통증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최근 치료인데요. 히알루론산과 콘드로이트 설페이트를 써서 이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 손상됐기 때문에 이걸 재건시켜서 방광 내 요로 상피세포를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치료입니다. 요도에다 이런 카테터를 넣어서 이 안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쏴주면 방광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차게 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이 액체가 들어가서 방광벽을 바르게 되면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층이 재건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복도나 이런 데다가 니스칠을 하거나 그 물이 새는 천장에 방수액을 바르듯이 히알루론산과 콘드로이틴 설페이트가 들어있는 액체를 방광에다 바르게 됩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4번,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2번, 한 달 간격으로 1번, 이렇게 해서 보통 7번에서 10번 정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치료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일단 방광 용량이 감소돼서 방광벽이 경직시켰기 때문에 소변을 적게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죠. 소변을 자주 봐야 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친밀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성적 친밀감이 나빠지기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게 되고, 감정적인 문제로는 만성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없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질성 방광염 알아봤는데요. 간질성 방광염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